자, 페이지요. 여러분 56페이지 한번 보셔요. 56페이지요.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법률행위 해석을 우리가 이제 기초강의 할 때는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사실 이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론을 자세히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론을 적당히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가지고 다시 역으로 정리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그럼 이 법률 해석이라는 것이 민법 총칙에서, 민법에서는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뭐 어렵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법률 해석이죠. 상대방이죠. 이렇게요. 상대방이면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 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을이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 한다? 의사 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뭐라 한다? 일치를 하죠. 그러면 매매라고 하는 뭐가 이루어져?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 이 계약을 뭐라고 얘기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갑은 을한테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법률 효과요. 이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것을 법률 행위, 법률 행위의 뭐라고 얘기해? 목적이다. 목적을 뭐라 한다?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은요, 그런데 이 구조를 지금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구조잖아요. 그럼 이 구조를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뭐를 설명을 하는 것이냐? 법률의 의사 표시라는 것을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봐요. 갑이 을한테요 청약을 만약에 1억 원으로 청약을 했다고 해봐. 그럼 1억 원으로 청약을 하면은 돈을 받는 것을 얼마를 받죠? 1억 원을 받겠죠.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청약을 했다. 그러면 돈을 얼마를 받아? 1,000만 원을 받겠죠. 그럼 여기서 법률 효과, 즉 법률 행위의 내용, 목적을 확정시키는 거, 확정.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법률 행위의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률 해석. 이 법률 해석은 그래서 성립 전, 여기가 성립 후단 말이죠. 성립하기 전,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것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해석이 있다?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성립하고 난 후에요, 틈이나 간극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무슨 해석이란다? 보충적 해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여러분요,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한다. 그러니까요, 참 거대해 보이잖아요. 아무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갑이 을한테 1억으로 청약을 했다. 그러면 돈을 얼마를 받는다? 1억을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5천에 청약을 했다. 그러면 돈을 얼마 받아? 5천을 받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먼저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한번 볼게요. 정상적인 의사표시에서는 갑을 뭐라고 표현하냐? 표의자라고 하고 이것을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청약은 뭐다?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요, 나 1억을 받고 싶은데, 의사가 뭐죠?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죠. 나는 1억 원을 받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표시죠. 표시를 얼마로 얘기했다? 1억으로 표시를 하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뭐란다? 일치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1억 원에 청약을 하게 되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승낙을 하죠. 그 승낙을 할 때는 봐요. 이 을을 우리 뭐냐?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상대방이요.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갑이 나한테 말을 하죠. 그럼 내가요, 상대방의 마음속의 생각을 어떻게 읽겠어요? 상대방의 마음속의 생각을 읽을 정도가 되려면 아주 깊은 관계가 사이가 되거나, 또는 가족 관계가 되거나, 두 사람이 의사일치, 두 사람이 무슨 말을 짜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런 무조건요, 상대방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재산상 법률 관계죠.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 팔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요, 만약에 집을 사고 팔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 집에 가서 몇 번 정도 그 집을 한번 가보죠? 5번 이상 가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처음에 가서 집에 있으면 한번 집 보여줘서 가서 보죠. 아, 이렇게 생겼군요. 하고 이게 얼마예요? 아, 마음에 드는데요? 오고. 그 다음에 또 집에 와서 이 집 제 집 보죠? 그 중에서 이 집이 제일 마음에 들면 두세 개를 갖고 또 한번, 두 개를 갖고 또 한번 저울질하죠? 다시 한번 알아서 보죠. 그러고 나서 좀 더 자세히 보고 가죠. 그리고 와서 이제 결정을 이 집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남편 데리고 또는 아내 데리고 와서 또 한번 보죠. 와가지고 꼼꼼히 한번 살펴보고요. 시세 가서 한번 보고. 많이 봤자 이 집에 와서 보는 거 두세 번, 세 번, 네 번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중개업자하고 만나서 딜을 하죠. 그래서 얼마로 할 것인가? 그래서 결정이 되면은
그다음에 계약할 때 한번 보고요. 중도금 줄 때는 거의 안 보죠. 계좌 이체하니까요. 잔금 줄 때 한번 보고, 그럼 뭐 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집주인을 보는 것은 5, 6번에 불과하는 거예요. 5, 6번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의리한 사람이 갑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할 때는 갑이 말하는 생각대로 승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대로 승낙을 한다? 표시대로 승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대로 이렇게 승낙을 하죠. 이걸 2번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청약과 승낙이 뭘 하게 되면 일치를 하게 되죠. 일치를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어떤 경우냐?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죠. 내가 받고 싶은 돈이 1억이고 그 다음에 표시는 뭐죠? 너 1억에 살래? 이 말이죠. 다 내가 받고 싶은 돈이 1억이면 1억 원에 사라고 얘기하지. 내가 받고 싶은 돈은 1억인데요. 그것을 1,000만 원에 사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정상적인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우리가요 자동차 운전을 한번 보란 말이죠. 이렇게 사거리가 이렇게 있다면 사거리요. 사거리에서 누군가가 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규정 속도와 그 다음에 신호를 다 위반하고 운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교통순경이 건너면 교통순경이 있죠? 교통순경이 잡는다 잡지 않는다? 잡지 않죠. 왜요? 전 뭐죠? 도로 질서를 다 위반하지 않고 적법의 절차를 거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신호 위반을 했거나 중앙선 침범을 했거나 불법 유턴을 했거나 그럼 어때요? 호루라기 불 안 불어? 불죠. 그때 법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때 도로교통법이 그때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운전할 때 보면 항상 도로교통법이 옆에 있다고 보면 돼. 그런데 내가 모든 교통질서를 지켰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단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통질서를 위반했을 때는 뭐죠? 경찰관에 뭐가 있어?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죠? 그것은 뭐냐? 그때는 법이 개입하겠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을 할 때 갑의 청약은 의사표시죠. 이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이런 경우는 법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법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언제 법이 개입한다? 의사하고 표시가 다를 때 법이 개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죠. 갑을 뭐라고 하냐? 표의자라고 하고 을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하고 싶어요. 알겠죠? 그런데 자기 마음속의 생각은 1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표시를 할 때는 동그라미 하나를 문자로 보내면서 1억 원, 자기는 1억 원에 사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동그라미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된다? 1,0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자기는 지금 1억 원에 청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문자가 날아간 것은 얼마에 날아갔어? 1,000만 원에 날아갔죠. 그러면 이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로 청약했느냐 이 말이죠. 도대체 얼마로 청약을 했냐 이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을은요. 을은 뭘 한다? 승낙을 하죠. 승낙은 뭐대로 승낙한다? 표시대로. 갑의 표시대로 승낙한다고 그랬죠? 갑의 표시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승낙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2번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3번 계약이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 이 계약이 성립돼야지 나중에 대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대금을 뭐라고 한다? 저기에서 법률 효과라고 하고 알겠죠? 대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저기 보면 법률 효과가 얼마냐? 이 법률 효과가 얼마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을 바로 법률행위에 뭐라고 한다?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청약을 얼마로 했냐 이 말이잖아요. 청약을 1억 원에 청약했으면 받을 수 있는 돈도 얼마고? 1억이고 청약이 1,000만 원이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다? 1,0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법률행위를 해석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대금이 얼마이냐를 확정한다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청약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원래 청약이라는 것은 정상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게 보통 청약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청약은 얼마가 돼 있다? 1억. 표시는 얼마나 돼 있다? 1,000만 원. 의사와 표시가 다르죠? 그럼 도대체 청약이 1억이라는 것이냐 1,000만 원이라는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때는 청약을 1억으로 본다 1,000만 원으로 본다? 애매하죠? 이것은 이제 각 나라마다 다르게 돼 있어. 프랑스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다르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프랑스는 어떻게 보냐? 프랑스는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을 때 프랑스는 어떻게 보냐면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은 프랑스는 청약을 할 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의사대로 청약한 것으로 봐. 프랑스는 표시를 중요시 않고 프랑스는 의사를 중요시해요. 그러면 얼마의 청약을 본다? 1억 원의 청약한 것을 본다. 얼마? 1억. 그런데요, 이 사람 항상 승낙을 할 때는 뭐대로 승낙한다고 그랬죠? 갑이라는 사람이 뭐대로? 표시대로. 표시가 얼마죠? 1,000만 원으로.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프랑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하고 독일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먼저 의사와 표시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자면 독일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갑하고 하고 있죠?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은 독일과 우리나라는 뭐를 중시한다? 표시. 그러니까 얼마? 1,000만 원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승낙을 할 때는 항상 뭐대로 승낙을 한다? 표시대로 승낙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 1,000만 원. 그래서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이 뭐란다? 일치를 하죠. 일치.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죠. 계약은 성립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1억 원짜리가 졸지에 얼마가 됐어? 1,0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억울하죠?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또 마련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1,000만 원의 계약은 성립하지만 갑은 착오를 했다고 해서 이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의사를 중요시하는 것, 이것을 의사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표시를 중요시하는 것, 표시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의사대로 청약한 것으로 볼 것인가, 표시대로 청약한 것으로 볼 것인가는 먼저 결정이 돼야죠. 결정이 돼야지 그것이 을의 승낙과 돼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일치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죠. 성립하면 돈을 1억을 받든지 1,000만 원을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1억이냐 1,000만 원이냐 이것을 확정하는 것을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가요, 의사대로 갈 것인가 표시대로 갈 것인가를 결정을 또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로 뭐란다? 의사표시 본질론의 문제라고 하고, 의사표시 본질론이 확정이 되면은 대금이 확정이 되죠. 대금이 확정이 되는 것을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결국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의사표시에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의사대로 표시대로 어디로 결정이 되는지 간에 관계없이 돈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여러분 여기까지 말이 좀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런 것이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하고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하죠. 여러분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하죠. 의사표시. 청약을 의사표시. 여러분 청약 의사는 뭐죠? 의사는 뭐다? 1억이죠. 1억인데 표시는 얼마였죠? 1,000만 원이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요 갑의 입장을 봐봐. 여러분이 갑이라고 해봐. 내가 받고 싶은 돈은 1억이에요. 그런데 얼마에 사라고 얘기했죠? 1,000만 원에 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만 인정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1억을 인정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지금 뭐가 문제가 돼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 1,000만 원이 문제가 되는 거지. 1,000만 원. 갑의 입장에서는 1억 원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왜? 누군가가 나한테 1억 주면 나는 좋은 거예요. 왜? 내가 받고 싶은 돈이 얼마니까? 1억이니까. 그래서 지금 말을 얼마를 잘못했죠? 표시. 1,000만 원을 잘못한 거 표시요. 이 표시를 잘못했죠? 그러니까 항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의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뭐가 문제된다? 표시가 문제돼. 이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말을 잘못한 것을 유효로 볼 것인가, 이것을 무효로 볼 것인가, 이런 말이죠. 표시를 유효로 본다, 이것을 무슨 주의라고 한다? 표시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표시를 무효로 본다,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표시가 무효란 말은 뭐예요? 의사표시 중에서 표시가 무효라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 의사만 남죠. 그래서 의사주의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여기요, 이렇게 의사주의하고 표시주의에서는요, 표시주의는 표시를 유효로 보고 의사주의는 표시를 무효로 보는 거예요. 결국 의사주의냐 표시주의냐 하는 것은 표시를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죠. 표시를. 이렇게요, 표시대로 가는 것을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대로 가는 것은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가거든요.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연적이든 규범적이든 의사주의든 표시주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효냐 무효냐를 가름할 때는 뭐를 가지고 따진다? 표시가 유효냐 표시주의.
표시가 무효냐? 의사주의 이런 말이죠. 알겠죠? 먼저 이 내용을 잠깐 알고 잠깐 알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봐. 우리가요, 여러분요, 의사표시 이런 말 하죠? 의사표시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의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다 이 말이죠. 법률 효과, 다른 말로 내가 받고 싶어하는 돈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랬냐? 민법 총칙을 배울 때요, 법률 효과는 줄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효과라고도 얘기하죠. 뭐를 버리고? 법률을 버리고 그냥 효과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법률 효과 의사인데 이것을 그냥 줄여서 효과 의사라고도 얘기해. 그러니까 이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내가 얼마를 받고 싶은가 이 말이죠. 그 얼마를 받고 싶냐? 그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하죠. 그럼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를 효과 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효과 의사는 겉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내심적 효과 의사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내심적 효과설 안에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진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의사하고 효과 의사하고 내심적 효과 의사하고 진이는 뭐죠? 내가 바라는 거죠. 진이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런 표시죠.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요? 내가 어떤 것을 표시한다? 표시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라 한다? 표시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또 뭐라 하냐? 표시상의 효과 의사 이렇게. 표시상의 효과 의사. 그 다음에 또 표시 행위로부터 뭐가 되는?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표시라는 것은 뭐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게 표시잖아요.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밖으로 내는 거, 너 잃어보내 살래 이게 표시잖아요. 이 표시는 행위로 나타나니까 표시행위라고 하고, 이것을 표시상의 효과 의사라고 하고, 표시행위로부터 추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추측해서 판단한다 이 말. 판단 그래서 그것을 추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단되는 효과 의사다 이렇게. 이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책에 뭐라고 쓰여 있냐? 이 의사하고 표시를 합하면 뭐라고 하죠? 의사표시라고 하죠. 그런데 의사라고 하는 말은 이 말들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효과의사와 표시행위 이렇게.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가 이런 식으로 써.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이 다 똑같고 여기 있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이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결론.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이 없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상대방이 없다. 의사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해요? 상대방이 없다. 의사가 중요해? 표시가 중요해? 여러분요, 이것은 고민할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없다. 의사가 중요하냐? 표시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샤워하면 돼. 샤워할 때는요, 욕실에서 샤워를 하죠. 누가 있어 없어? 없죠. 없을 때요, 내가 내 몸매를 감상하면서 워킹 연습해보죠. 그래도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누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없으니까 표시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 의사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상태로 보니까 이게 좀 되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상태로 그냥 밖으로 나가가지고 워킹 연습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걸 공연 음란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도 없을 때는 표시는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의사가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표시가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옷을 다 벗고 샤워하고 있을 때는 누가 있든 없든 관계가 없죠? 나 혼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상태로 밖으로 나왔다. 그럼 뭐가 문제가 돼? 그래서 내 모습이 중요하죠? 그때는 공연 음란죄가 돼서 콩밥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상대방이 없다? 없을 때는 의사가 중요하다. 표시가 중요하다. 의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의사가 중요하니까 상대방이 없을 때는 의사를 중시해. 우리 이것을 의사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주의는 뭐죠?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이고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좀 이따 우리가요, 이런 것은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죠. 여러분 상대방이 있으면 뭐가 중요해요? 상대방이 있으면 뭐가 중요해? 표시가 중요하죠. 우리 이것을 표시주의라고 하고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고. 그런데 희한하죠? 상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죠. 여기 예외적으로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표시주의죠. 그런데 상대방이 있어도 의사주의인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뭐냐? 첫 번째 상대방과 누구요? 표의자의 의사가 뭐란다? 일치한다. 의사가 일치 이런 말이 있어. 좀 이따 보면 알아. 그럼 두 번째요. 상대방이 누구요? 표의자의 뭐를요?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다 몰랐다 상대방이 여기서는 가족관계에서 가능해요. 이런 봐봐요. 지금 겨울이죠? 겨울인데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한 것에 속해? 아닌 것에 속해요? 쌀쌀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제가 여기서 차를 타고요. 여러분요 저기 천변에 주차장에 주차했거든요. 주차하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글쎄요 차가 뭐죠? 차이가 가장 있다고 와서 그런가? 그렇게 초보인 것 같지는 않던데 초보예요? 추워요? 자 그러면 안 춥다잖아요. 안 추운 거예요 그러면요. 알겠죠? 여러분 상대방의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아내가 남편한테요. 이번 겨울에 밍크 코트 하나 사달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하죠? 알았어 사줄게 하고 나가죠? 알았어. 표의자죠? 알았어. 그러면 알았다 해서 어떻게 해요? 아내는요? 지금 앉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일단 목욕 재개를 하시고 왜요? 밍크 코트를 입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고 나서 검색을 해야죠. 어느 백화점에 밍크 코트가 싸고 비싸고 하는 것인지 알겠죠? 누가 또 입고 다니는 건지 그다음에 탤런트 누구는 뭘 입고 다니는지 이것저것 검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왜 사준다고 했잖아요. 하나 사줘? 응 알았어 남편이 알았어? 그럼 아내는 어떻게 돼요? 아내는 열심히 쇼핑을 하고 웹쇼핑을 해가지고 어느 것을 어디 가서 얼마짜리 살 것인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자기가 많고 자기가 까먹어 돌아서면서 까먹어버려요. 알겠죠? 왜요? 이 인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판기 커피 하나 사준 적이 있어 없어? 없거든요. 그런데 밍크 코트를 사준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에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요 아내는요 남편의 의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가족관계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사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까먹고 어때요? 여전히 추링이 있고 들어누워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이것을 뭐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뭐라고 했죠? 사준다 표시했죠? 표시가 중요해? 의사가 중요해? 의사가 중요하죠. 의사가 사준다고 얘기했잖아. 응 알았어 사줄게 하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하나도 기대하지 않고 있죠. 왜? 그 아내는 표시를 중시한 것이죠. 뭘 중시한다? 의사를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무효이다? 의사를 중시하면 뭐가 무효? 표시. 사준다는 무효예요. 무효. 알겠죠? 그러니까 의사. 그러려니 하고 들어놓아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때요? 점심때가 되면 양풀에다 밥 비벼가지고 누가 보든 말든 밥을 부쳐가면서 어때요? 밥을 먹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뭘 중요하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본다 이 말이죠. 사례를 가지고. 알겠죠? 그럼 봐.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한 경우는 의사주의, 표시주의 그런 말이 절대로 안 나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경우는 법률행위를 해석하지 않아. 교통법규를 지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 표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주의 규범적에서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표시가 무효니까 뭐만 남아? 의사주의 자연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여기 오표시. 오가 뭐예요? 오. 감탄사 아니에요. 알겠죠? 표시를 잘못했다 말이죠. 없다. 뭐가? 해가 없다. 무해의 원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표시를 잘못해도 괜찮대. 그럼 뭐로 가니까? 표시를 잘못해도 괜찮대. 뭐로 가니까? 의사대로 가니까. 뭐로? 의사대로 가니까 그것을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봐봐요. 여기 보면 오표시 무효 원칙 보면 갑이죠.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요. 갑은 X토지가 있고요. 여기 Y토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는 무실동이고 하나는 단계동에 있는 땅이에요. 두 개가 땅이 있죠? 전혀 다른 땅이죠? 그럼 여기 지금 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항상 생각을 해야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가 중요하지. 상대방이 있으니까 그것은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여러분 시험은 세 가지 형태로 나온다. 첫 번째요, 비교다. 비교. 자연적 해석하고 규범적 해석이 비교가 되죠. 두 번째는요, 원칙과 예외에서 예외만 시험이 나온다. 그 다음에 판례가 시험이 나온다. 알겠죠?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표시주의겠지만 표시주의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즉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어.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정작 등기는 Y토지로 등기를 한 거예요. 등기. 지금 여기 누가 있죠?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죠. 그럼 봐. 갑하고 을하고는요,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실수로 Y토지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실수로. 그러면 Y토지 소유자가 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상대방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등기라든가 계약서, 이러면 항상 문제 책에 뭐가 나오냐? 등기다, 계약서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등기나 계약서를 뭐라고 하냐? 표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갑하고 을하고는 X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잖아요. 실수로 Y토지에 등기됐죠? 그럼 어떻게 된다? 합의가 됐죠? 합의가 있으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죠.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표시주의가 되겠지만 우리 방금 하나는요,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봤고요. 상대방 을하고 표의자 갑이죠? 을과 갑이 의사가 일치한다. 의사가 일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X토지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뭘 했다?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합의란 말이 있다. 의사의 일치란 말이 있다. 그러면 다시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합의를 했죠. X토지. 그럼 이것을 무슨 주의라고 한다? 의사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의사주의는 뭐가 된다? 표시는 뭐가 되고 무효. 뭐대로 효력이 있어?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여기서 표시가 뭐죠? 등기죠. 등기와 표시죠. 표시는 무효이죠. 무효. 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것을요, 잽싸게 병한테 팔아. 병한테 Y토지를 등기를 해줘. Y토지 등기. 병한테 팔고, 여기서 이 병은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Y토지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 병은 전혀 모르고 선이란 말이죠. 이때 병이요, 을이요, Y토지를 자기한테 판다고 하니까 우리의 것이라고 믿고 이 병이 샀단 말이죠. 이때 이 병은 Y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왜 소유권 취득 못한다? 소유권 취득 못하죠. 소유권 취득 못해. 이 등기도 무효가 돼. 왜 무효가 되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무효면 그 다음 사람도 등기도 무조건 무효가 돼.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을 앞으로 되어 있는 Y토지 등기가 유효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등기도 무효고 이 등기도 무효죠. 그러니까 을하고 병하고 등기는 다 뭐가 된다? 말소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는요,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Y토지가 등기가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Y토지가 잘못되게 등기하다 표시가 잘못됐죠. 등기가. 그래도 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냐? 뭐대로 해석하니까 의사대로. 이 두 사람이 일치하는 것은 뭐죠? X토지죠.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그래서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란다? 성립하는 것이요. 을은 그러면 X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된다. OX. 을은 X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된다. OX. 을은 X토지에서 계약은 성립했죠. 성립했지만 을은 소유자가 되려면 X토지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여기서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지. 아직 을 앞으로 등기했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을은 아직은 소유자가 아닌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지 계약만 성립했지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다. 만약에 근데 을이요, Y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했다.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알죠? 무효니까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착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착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요 청약을 하려고 그래요. 청약이 안 돼. 청약은 의사 표시잖아요.
의사표시. 자기는 1억 원에 청약을 하려고 했는데 1,000만 원으로 청약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이 불일치하는 것을 갑이라고 하는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모르고 있는 것을 착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는 1억 원에 청약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수를 해가지고 1,000만 원에 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1억하고 1,000만 원하고 같아 틀려요? 틀리잖아요. 틀리죠? 이렇게 틀린 경우 이것을 갑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모르고 있다. 그것을 뭐라 한다? 착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착오. 착오는 한 개의 의사와 표시. 한 개의 의사와 표시가 뭐라고? 불일치. 불일치하고 이 불일치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것. 이것을 착오라고 그래. 한 개. 그러니까 갑이면 갑, 을이면 을, 한 개. 한 사람. 알겠죠? 그런데 지금 오표시 무효 원칙을 봐봐. 이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죠. 합의를 했는데 정작 등기는 어디로 있다? Y 토지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착각한 것이 아니고 누가 착각했다? 두 사람이 다 착각을 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서는 착오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착오는 한 개, 갑이면 갑, 을이면 을, 한 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건 오표시 원칙은 갑뿐만 아니라 을도 몰랐잖아요. 두 사람이다. 그래서 착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뭘 보냐? 책을 보면서 이제 좀 더 정리하면 이제 또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보시냐? 56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그럼 56페이지 보면 뭐라 나와 있죠? 법률의 해석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럼 56페이지 법률의 해석의 필요성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첫 번째로 가면 돼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2번요. 2번. 의사표시 해석이라고 되어 있죠? 2번. 2번에 1번 봐봐. 법률행위의 목적을 명확하게 확정한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내용, 목적 거기다 써. 뭐라 쓰냐? 법률, 효과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 똑같은 말이 뭐다? 법률, 효과 이렇게요. 그것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럼 2번 봐봐. 2번. 2번은 여러분 뭐냐면 2번은요. 두 번째 줄 끝에요.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 이제부터 봐. 그럼 우리가 이제 의사하고 표시가 있잖아요. 의사하고 표시. 그럼 먼저, 여기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여러분요, 의사하고 표시가 있죠. 그럼 표시는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누구 상대방의 입장에서. 오케이. 어떻게 보 상대방 그러면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상대방은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죠. 의사죠? 의사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의사죠. 표의자, 주관적, 상대방, 객관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란다?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보면 일단 우리는요. 법률의 해석이라는 해석을 한다 이 말은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의사를 표시한 것은 상대방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있을 때 하죠. 그러니까 있을 때 하는데 법률행위를 지금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일치할 때는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일치하지 않을 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해석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누가 있다?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있으면 누구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상대방이 있으면 표시잖아요. 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표시행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법률의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이 말은 표시행위란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다? 표시라고 하는 말이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죠? 자, 그럼 3번 봐봐. 3번은 표시와 다른 내심의 효과사가 당사자 쌍방 간의 일치동이라면 일치? 지금 우리 뭐라죠? 봐봐 여러분요. 우리 그럼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봐봐. 아무 말도 아닌데 상대방이 없다 무슨 지? 상대방이 없다 무슨 지? 의사주의. 상대방이 있다. 있으면 어찌죠? 뭐 표시주의. 예외적으로 무슨 지?
의사주의죠. 예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 무조건 누가 있다? 상대방이 있죠. 그럼 상대방이 있는 걸 어떻게 알죠? 상대방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럼 뭐라고? 잘 알아? 잘 알면 좋죠? 잘 알아야겠죠? 상대방이 있는 것을. 알겠죠? 그럼 상대방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사자다, 당사자. 당사자는 몇 명을 얘기해? 두 사람을 얘기하죠. 쌍방이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다, 매매. 매매는 계약이죠?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다 뭐라 그러냐?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없어도 쌍방 당사자다. 그 다음에 계약의 당사자다. 또는 매매계약이다. 갑과 을이다. 매도인과 매수인이다. 무조건 몇 명이다? 2명. 그럼 무조건 누가 있어? 상대방. 상대방이 있을 때 우리가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법률행위를 해석한다고 하는 말은 의사와 표시가 지금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대로? 표시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의사대로 되는 경우가 있죠. 의사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둘이 뭐 했거나 짰거나 합의를 했거나 또는요 상대방이 내 마음속에 의사를 뭐했거나 알거나 그랬을 때는 무슨 주의? 의사주의.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 원래 법률행위 해석은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에 무슨 의미?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3번에서는요 첫 번째 가운데 당사자 쌍방 간에 일치한다. 일치. 그러면 표시주의다, 의사주의다, 의사주의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의사가 뭐라니까? 일치하니까. 그 다음 바로 밑에 세 번째 줄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다. 여기는 봐봐. 여기는 지금 보면 아까는 우리가 뭐라 했냐?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했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는요 상대방의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알았던 경우 그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뭐다? 내심적 효과 의사다. 내심적 효과 의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의사라고 하죠. 그것을 의사주의,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 이렇게. 그럼 오른쪽 옆할래요? 재밌는 말이죠? 무척이나 재밌는 말이 나왔죠? 쉽게 쉬운 말이요. 이런 뭐죠?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를 모른대. 뭐라 나와서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그래 돼 있죠? 그럼 봐. 의사하고 표시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의사를 모른다잖아요. 그러면 뭐밖에 없어? 표시밖에 없죠. 표시. 의사를 모르니까 표시밖에 없죠? 알겠죠? 의사를 모르니까 그럼 뭐대로 해석한다? 표시대로. 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표시상의 효과 의사이고 바로 밑에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런 지금 무슨 말? 아무 말도 아니죠. 봐봐.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죠? 그러면 일치한 의사대로 가는 거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럼 원칙적으로 표시 행위에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대로. 그런데 상대방이요 의사, 나의 의사를 뭐라 했다? 알았다. 알면은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대로? 뭐죠? 내심의 효과 의사대로 해석하죠. 그런데 만약에 알았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은 무슨 주의?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뭐대로? 표시행위, 표시상의 효과 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그런 것을 가지고 해석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해석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 여러분 해석의 성질에서는 네 번째 줄 줄고 네 번째 줄 뭐라 그랬다? 법률적 판단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해석의 표준에서 1번 민법 규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 그 중에서 여러분 세 번째 줄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목적할 때 목자 동그라미, 사실인 관습할 때 사자 동그라미, 임의벽규 임자 동그라미, 신의 성실 원칙 신자 동그라미 했어요?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순서는 목사임신이에요. 목적을 여러분 써. 목적에다 여러분 뭐라고 쓰냐? 의사의 일치 이 말이죠.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한 대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신의 성실 원칙. 신의 성실 원칙이 뭐죠?
여러분 신의 성실 원칙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신의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신의 성실 원칙을 뭐라고 표현하냐? 거기다 쓰란 말이죠. 일반 상식 이렇게. 그래서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것은 일반 상식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제 번역 해석 넘기고 어디로 보냐면 59페이지로 봐요. 59페이지로 뭐라고 나왔죠? 자연적 해석이라고 나와 있죠? 2번 착오의 문제죠? 아까 얘기했었는데 봐봐. 오표시 무효 원칙이 바로 우리가 오표시 무효란 말은 무슨 말이죠? 표시가 잘못돼도 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표시를 잘못해도 해가 안 돼. 왜, 뭐 때문에 해가 안 되죠? 뭐대로 해석하면 되니까? 의사대로. 의사대로 해석하는 것을 무슨 해석이라고 그래? 자연적 해석이다. 그래서 자연적 해석 이렇게요. 착오의 배제라고 나왔죠? 아까 우리 자연적 해석에서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두 번째 끝에 착오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우리 오표시 무효 원칙 했잖아요. 여기 오표시 무효 원칙에서는 착오의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시냐면 여러분 오표시 무효의 법칙에서 박스 안에 2번이요. 2번. 박스 안에 2번 봤어요? 자, 그럼 사례 보면 매매 계약에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으로 삼았으나 쌍방 동그라미 갑 토지 동그라미 삼았으나 동그라미 삼았다는 말에 따라서 의사일치 이렇게 갑 토지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의사일치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번 등에 관한 착오 동그라미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에다가 무슨 토지로 표시했다? 두 번째 줄 가운데 을토지로 표시했다 이런 말이죠. 계약서에는 을토지. 자, 그럼요. 우리 그럼 매매계약은 여기 봐봐. 이 말이잖아요. 봐봐. 여기잖아요. 지금 갑하고 을이요. X 토지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Y 토지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계약서에는 을토지로 표시한 경우 이렇게 됐죠. 쌍방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이상 매매계약은 무슨 토지? 갑 토지에 관해서 성립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끝에요. 을토지에 대한 매수인명의 소유권 이전 느끼죠? 일토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 보냐. 이건 뭐 해석이요. 거의 없어요. 규범적 해석을 한번 봐봐요. 60페이지 규범적 해석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규범적 해석의 1번에요. 의의 1번의 두 번째 줄. 표시행위의 무슨 의미?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자, 오른쪽이요. 오른쪽 판례라고 이러면 나와 있죠. 자, 봐봐요. 여러분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거냐? 법령 해석은 상대방 입장에서 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상대방 입장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뭐라 나왔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돈 100만 원을 빌렸어요. 100만 원. 갑이 을한테 100만 원. 그런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얼마를 갚냐? 36만 원. 36만 원을 갚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다가 총완결이라고 써달라. 영수증이다. 총완결.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놈이 돈 빌려가지고 오랫동안 돈을 안 갚았는데 36만 원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총완결로 써주고 나중에 64만 원 더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총완결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에서는 나중에 64만 원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하죠. 상대방이 왜냐면요. 표의자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해? 의사가 중요하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해? 표시가 중요해. 표시가. 알겠죠? 그래서 총완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돈을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나머지 빚을 탕감한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여러분 2번은요. 2번의 가운데 보면 모든 경우에 하재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판례 박스 안에 지금 판례 보고 있죠? 박스 안에 판례에 2번에요. 가운데 모든 경우에 하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모든 경우에 하재가 있으면 바로 밑에 두 번째 줄 가운데 불가항력의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불가항력 이렇게 되어 있죠? 2번에 무슨 말인지 좀 봐봐. 한 사람이요 식당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차를 했는데 불을 많이 쓰는 그런 직종이었죠. 종류가 직종 뭐죠? 직업이어가지고요. 임대인이 누워있어.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 모든 경우에 화재에 있어서 내가 책임을 진다. 이랬단 말이죠. 이때 모든이라는 것은 뭐냐? 음식점을 만들면서 이러한 화재를 얘기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요 천정에서 누전이 돼가지고 화재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냐? 판례가 그런 경우까지 다 뭐한다? 포함한다. 다른 말로 불가항력적인 손해에 대해서 뭐란다? 책임을 진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에요. 여러분 두 번째 줄 봐봐.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행위자를 뭐라 하냐? 표의자라고 얘기해요. 표의자.
표의자고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죠?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보면 일치하지 않죠? 봐. 여기 봐봐. 우리 지금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의사가 일치하면 무슨 주의죠? 의사주의. 일치한 의사대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 무슨 주의? 표시주의.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두 번째 쪽 가운데요. 세 번째 쪽 가운데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다. 결정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상대방이죠. 그럼 봐봐.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의사주의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선임했을 것인가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4번 판례는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런 우리 금융실명제 있죠.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에서 예금주는 누구예요? 내가 봐봐. 남편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아내 이름으로 은행 가서 실명 확인을 받아가지고 아내 이름으로 입금을 시켰단 말이죠. 남편 돈인데 이런 경우는 예금주가 갑이다 아내다. 갑이다 아니다? 아내가 예금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실명법은 실명 확인을 거친 자를 소유주로 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3번 보셔요. 3번의 보충지 해석이죠. 이런 보충지 해석의 2번 해석의 한계를 봐봐. 보충지 해석은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그런데 보충 해석은 특히 어디에서? 특히 어디에서? 계약에서 크게 딱 그 한마디 중요해. 특히 계약 그 말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면 어디로 보냐면 문제요. 62페이지 한번 잠깐 한번 봐봐요. 그럼 여기 한번 봐. 62페이지 잠깐 한번 보면 여기 우리 여기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죠? 표시주의죠. 여기 한번 봐요. 원칙적으로 표시주의죠. 봐. 이 사람의 의사는 얼마냐? 자기의 의사는 960만 원이에요. 표시가 얼마냐? 표시는 690만 원이에요. 의사는 960이고 표시는 690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960만 원에 살래? 이렇게 청약을 하려고 했더니 잘못해가지고 690만 원에 청약이 된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경우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죠? 표시주의죠.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은 표시 들어오니까 얼마예요? 690이겠죠. 예외적으로 의사주의죠. 그래서 의사주의는 얼마요? 960. 다른 말로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자기가 받고 싶은 돈이 얼마냐 이 말이죠. 나는 960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960이냐? 690이냐? 뭐냐? 690이다 그러면 뭐를 중시한다? 표시죠? 표시니까 자연적이다. 규범적이다. 규범적이고 960이다 그러면 뭐다? 자연적이 되죠. 그래서 그럼요. 거기 3번에 보면 자연적 해석은 960만 원 이 말이고 4번의 규범적 해석은 얼마? 690만 원 이런 말이에요. 960, 690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자연적, 규범적. 자,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이제 법률 해석이라는 것을 거쳐가지고 쭉 한번 봤는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페이지요. 페이지 66페이지. 66페이지. 의사 표시의 불일치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 되어 있어요? 이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우리가요. 한번 강의를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5표시 무효 원칙에서는 여기요. 이 지금 사례 문제를 한번 봤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를 보는 것이냐? 107조, 108조, 109조, 110조를 보죠? 그러면 되고. 지금 특히 여기서 봐봐. 특히 여기 지금 법률 해석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그럼 뭐는 반드시 알아야 되냐? 여기요. 의사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 표시란 말하고 똑같은 말을 먼저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를 얘기하죠. 여기 상대방이 없는 것은 말하지 마. 상대방 없는 거. 상대방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 의사주의.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 이것을 뭐라고? 원칙적으로 표시주의, 예외적으로 의사주의. 우리가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요 스킵을 하고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